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어제 캐나다에 도착해서 주요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15분가량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예정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이륙한 지 1시간쯤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재진들이 타고 있는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출입 기자들 입장에서도 좀 어리둥절했겠죠. 통상 전용기 내에서의 기자회견, 이것은 공식 기자회견이 아니면 안 하는 게 상례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그런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 여기에 불참을 고려했지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참석하게 됐다는 그런 참석 배경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6명의 기자가 질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교적 소상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라든가 국내 문제 이런 것들까지 모두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답변을 잘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와의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김민석 의혹은 어떻게 되느냐, 특검들을 다 만났다는데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이런 질문과 답변이 소상하게 거기에서 했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한 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기자들의 질문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즉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KTV 이매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대통령실에 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 4대가 이미 설치가 됐고 그래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모두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이루어진 깜짝 기자회견까지도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언론이 마사지를 못하도록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렇게 깜짝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못된 언론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말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냥 전체, 기자들의 질문 전체, 대통령이 답변한 전체를 모두 다 올려버린 겁니다. 조중동 이런 언론들은 굉장히 황당했겠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지? 하는 것들. 왜냐, 일반 국민들이 이제 그 전문을 읽게 되면 기자들이 마사지한 그 보수 언론 데스크가 마사지한 기사가 아니라 날것 그냥 그대로 기자의 질문 그리고 대통령의 답변 그것을 완전히 사실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언론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거꾸로 쓰고 비틀고 이래서 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조중동은 조중동식 편집, 그 묘한 편집을 못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그것도 하나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용기 안에서의 깜짝 기자회견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상회담이 이어졌죠. 첫 번째 정상회담이 남아공 대통령이었습니다.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이 라마포사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마포사 대통령 역시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대비해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남아공 대통령이다. 이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가졌죠.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 총리를 만나서 아주 젊고 미남이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호주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통화에서 목소리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시다라는 덕담을 총리에게 건넸습니다. 말 그대로 깜짝 칭찬이죠. 그랬더니 이 호주 총리가 활짝 웃으면서
당신은 매우 친절하시군요. 그렇답니다. 기분이 매우 좋은 거야. 정상회담에서, 외국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호주 총리에게 젊고 미남이다 라는 덕담을 하니까 호주 총리 역시 당신은 정말 친절한 사람이다 라는 덕담을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원래부터 한국과 호주는 많은 교류를 해왔었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호주 총리와 이런 덕담으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청사진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 이러니까 호주 총리 역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질적인 소득이 곧바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좋은 이미지를 쌓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 양국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기반을 닦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무대 데뷔는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김혜경 여사도 이번에 동행했거든요. 단독 일정을 소화하면서 영부인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 참석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내란의 어둠을 헤치고 이제 또 다시 국제 무대에 우뚝 섰다 하는 것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각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 협력, 상호 교류 이런 것 등이 이어진다면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갈기 전부터 트럼프와 또 이시바 일본 총리와 회담은 어떻게 되느냐, 회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것들이 관심을 모았는데 안타깝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만찬을 끝으로 바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중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만찬을 한 뒤에 귀국할 예정이다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귀국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곧바로 열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이렇게 곧바로 빨리 만난다고 반드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가 2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고려해서 귀국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다. 이것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인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은 나쁘다고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을 또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이 우리의 뜻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세계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이것을 함께 논의해야 될 가장 앞에서 이끌어 가야 할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을 한 것이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외교가 잘못된 것이냐?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도 물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 큰 의혹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내가 하나하나 모두 다 해명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매일 한 건씩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출근하는 김민석 그 후보자를 향해서 어느 기자가 그런 말을 했죠.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들어가던 김민석 후보자가 획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니. 이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묵직한 한방을 날립니다. 허위 차용증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허위 차용증이냐, 확인은 제대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김민석 후보자가 한 겁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오늘 새벽에 SNS에 3개의 글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채무 변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고 세비 등을 채무 변제에 썼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 홍콩대 인턴 연구과정, 여기에서의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 형제, 그 누구도 돕지 않았다라는 해명을 했습니다. 또 이 정치자금 위반법 관련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건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도 좋다라는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후보자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죠.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중진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무조건 범죄자로 낙인 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치 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국정마비 인사 공백을 초래한 원죄가 너희들한테 있는 것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범죄는 더 크다. 김민석 후보자는 범죄가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반성 없이 국정 발목 잡기만 하는 것은 니들이 내랑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직격을 했고요. 이현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했고 또 SNS에다도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당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할 때죠. 그때 한덕수를 인준해 준 것은 20억 고문료 이런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의혹과 잘못이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한덕수를 인준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런 것에 협조할 정당은 아니죠. 내란 정당이 무슨 염치가 있겠습니까? 지금 2판 4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공세 수위를 끊임없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광수 민정수석을 자기들이 낙마시켰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되겠다는 그냥 전의에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으로라도 발목을 잡아야만 자기들이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당 해산까지,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또 친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당은 희망이 없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환골탈태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갤럽에서 나온 게 21%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정당이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했으면 어떻게든 도와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편안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발목 잡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도록 하려고 하는 만고의 역적질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이라는 거물을 좀 물고 늘어져야 자기들이 무슨 생명 연장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데 오늘 간사협의를 했다 그래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청문회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23일, 4일쯤 열릴 것으로 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협조를 안 하겠죠. 청문회 자체를 안 열어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당 원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도 아마 충분히 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데 청문회를 열면 모든 의혹이 해소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열기 싫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좋아하는 국민의힘을 좋아하는 조중동을 비롯한 몇 개 언론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가면서 이 나라를 망쳐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내 나라로 망친 나라 청문회로 더 망치자. 뭐 지금 청문회도 안 하면서 더 망치자. 이런 기조가 국민의힘의 기조인 겁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채택하고 투표하고 그래서 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고 그래야 정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윤석열이가 임명해 놓은 장차관을 데리고 이재명 정부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니까요. 국정은 대통령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관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과 함께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무총리 인준이 늦어진다, 임명이 늦어지게 된다면 결국 국정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제발 발목 잡기 좀 그만하고 국정에 협조해야 됩니다.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협조를 해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영원히 내란 잔당으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에? 지금 이렇게 버틴다고 버텨집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3대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미 들어갔잖아요. 첫 과제라고 할 수 있는 특별검사보 임명에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국민의힘은 곧 망한다. 아무리 여기서 김민석이를 잡고 물고 늘어져 봤자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는 오늘 중에 특검보 추천을 받기로 하고 최병 후보자 특검은 일부 이미 압축된 상태죠. 김건희 특검은 이미 대통령실에 8명의 특검보를 추천했습니다.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검보 인선이요. 그러면 특검보라는 게 굉장히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가 임명이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한다고 봐야 합니다. 수사팀 구성 끝나고 입주 끝나고 그렇게 되면 이번 달 말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달 말부터는 2주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섭죠. 윤석열이는 지금 거의 오짐이 지릴 지경이죠.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빠져 버립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특검, 김건희 특검이 제일 지금 빠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놀란 거죠. 국민의힘이 뭘 누가 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들도 죽게 생겼으니까 다 손을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이제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데 충격에 빠져서 입원을 했는지 지금 생쇼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뭐 VIP 특실에 입원을 했다 그러는데 지병 때문에 입원했다 그러는데 지병은 뭐가 지병이냐면 김건희 어리거든요. 김건희 나이 어려요. 저 72년생입니다. 나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지병이 있다면 무좀이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아니면 성형 부작용이 있거나 뭐 요 정도가 지병이 아닐까. 그리고 대통령 마누라까지 한 사람이 주치의도 있고 그러는데 무슨 큰 병이 있겠습니까? 내가 뭐 이걸 좀 비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 대통령 부인이면 그건 역시 건강도 대통령실에서 다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몸무게가 40kg 이하로 뭐 빠진 적도 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그러니까 일부 네티즌들이 그 성형 부작용 그거 좀 이렇게 형무소 내일 모레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형을 좀 이렇게 다시 고쳐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설마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무좀이 극성을 부리는 여름이 됐다. 그래서 무좀이 사실은 지병이기도 하고 만성질환입니다. 무좀이. 그래서 아마 김건희는 무좀에 걸렸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김건희는 지금 이 시점에 입원을 했을까? 특검이 이제 출범한다 하니까 가슴이 떨려. 막 그래서 아마 이 가슴에 피가 왔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 여자는 범죄 덩어리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 덩어리입니다. 인생 자체가 범죄죠. 그럼 이번이 특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거 뭐 생쇼 하는 건데, 본인이 갑자기 입원을 한 거거든요. 입원을 하려면은 나한테 물어봤어야지. 특검이 뜨고,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제 나와라. 특검으로 나와라. 하는 출두 명령사가 나올 때쯤 입원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 그래서 한 2주를 버텨. 그러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들어가서, 조사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송치되고, 구속되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건희는 지금 너무 빨리 자빠져 버렸다. 지금 빨리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특검에서 출두 명령사가 오잖아. 그러면 그때 다시 입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집에서 멀어. 한 3, 4km 되는 곳에 입원하지 말고 1km 근처에 그 병원 있잖아. 거기 가서 왔다 갔다 하고 통원치료 하면 되지. 이렇게 약수를 둡니까?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버텨지지는 않는다. 언제까지 병실에서 빈둥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무서워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악수야, 악수. 이 묘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재벌들이 구속이 되고 이러면 휠체어 타고 나와서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이고 담요 뒤집어 쓰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김건희는 재벌도 아니고 그리고 거의 범죄 덩어리, 인생 자체가 범죄인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원한다고 해서 뭔가 숨통이 트이지는 않는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때 투표할 때 며칠 전에 당장 2주 전에 투표할 때 어땠어요? 응? 비웃음 같은 거 살살 날리면서 건강하던데 뭐 갑자기 입원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도 윤석열이도 이 3대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측근들한테 그랬대잖아요. 뭐 특검 해봤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응? 뭐 진보 인사들 일자리나 하나 주려고 특검하는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기자가 정신승리자, 정신승리.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무 말이라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뭐 반바지 입고 동네 돌아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요. 근데 법조계에서는 성열씨, 성열아, 이번 특검은 예전과 다르다잉. 너 진짜 가혹하게 다뤄질 거야. 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진보 인사 일자리 주려고 특검하는 거야. 라는 그 정신승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깜빵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회 햇빛을 보지 못해야 된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무기 이상에 처해져야 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